6개월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 하린아, 어디 있는 거야? 왜 연락 한 통 없니?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장맛비가 거세게 퍼붓던 11시 20분. 이 늦은 밤에 누구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젖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문 앞에 서 있는 딸의 충격적인 말. 엄마, 나 결혼했어. 충격에 굳어버린 어머니의 얼굴. 결혼이라고? 병원에서 무릎 꿇은 어머니 드디어 밝혀지는 딸의 비밀. 이젠 도망 안 갈게. 엄마,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딸의 진짜 사연은 무엇일까요? 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가족을 지키려는 처절한 사투. 눈물로 맞이한 가족의 새 출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을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실 거예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가 저녁 무렵입니다. 좁은 골목길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통닭집에서는 기름 튀기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영숙이네 통닭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죠. 이영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튀김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닭을 양념에 재우고 반죽을 입히고 뜨거운 기름에 넣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바쁘네요. 단골 손님인 김 씨 아저씨가 맥주 한 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영숙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럼요, 바쁜 게 좋죠. 한가하면 이것저것 생각만 많아지거든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바쁠 때가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딸 생각에 빠질 시간이 없었거든요. 김씨 아저씨는 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기다리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이는 잘 지내죠? 요즘 소식이 없네요. 예전에는 자주 가게 일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리는 6개월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김씨 아저씨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게는 조금 더 붐볐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와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죠. 영숙은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하며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도 항상 할인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죠. 사장님, 여기 치킨 진짜 맛있어요. 따님이 레시피 도와주신다면서요? 젊은 회사원이 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영숙은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할인이 어렸을 때는 방학마다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거든요. 특히 양념 비율을 맞추는 일은 할인이 더 잘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영숙은 가게 정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매출은 괜찮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죠. 설거지를 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릇 2개를 꺼냈다가 다시 하나만 놓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딸의 목까지 준비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간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거실과 연결된 주방 그리고 2개의 작은 방이 전부인 소박한 집이었죠.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오히려 적막함을 더하게 만들었죠. 영숙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밥, 그리고 가게에서 가져온 치킨 한 조각이 전부였죠. 예전에는 할인과 함께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식사했는데 지금은 숟가락 소리만 썰렁하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은 할인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째 변함없이 닫혀 있는 문이었죠.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돌리고 들어갔습니다. 할인의 방은 6개월 전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할인이 좋아하던 곰 인형이,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할인아. 영숙은 혼잣말처럼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적막함을 더했죠. 영숙은 할인의 책상 앞에 앉아 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할인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할인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할인이 마지막으로 집에 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업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할인은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죠. 그날 밤 모녀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엄마,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왜 항상 안정적인 것만 원하세요? 나는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다른 곳도 가보고 싶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할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간절했죠. 안정이 뭐가 나쁘냐? 내 아빠처럼 되고 싶니? 사업한다고 빚더미 앉아서 우리 고생시키고. 영숙도 감정적으로 대답했었죠. 남편은 작은 식당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영숙은 혼자서 딸을 키우며 평생 불안정함과 싸워왔거든요. 아빠는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나는 뭐예요? 남들이 좋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매일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결국 잘렸잖아요. 할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어야지. 계약직이면 더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숙의 말에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규직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숙은 할인이 철없다고 했고 할인은 엄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죠. 결국 할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할인은 간단한 짐만 챙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친구 집에 있을게요.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라는 쪽지만 남기고요.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죠. 영숙은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돈은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동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인 오미자 씨는 매번 가게에 올 때마다 할인이 소식은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연락해야죠라고 물어봤죠.
영숙은 그럴 때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혹시 동네 사람들이 진실을 눈치챌까봐 두려웠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영숙은 딸의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할인의 어렸을 때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할인은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고 항상 엄마를 도우려고 했었거든요. 할인아, 엄마가 너무 심했니? 돌아와라. 이제 내 말을 들어볼게. 영숙은 간절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창밖으로는 여름 장마철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무거운 공기가 집 안까지 스며들어 왔죠. 영숙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이 없는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갔고 내일도 또 그런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영숙이 겨우 잠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밖에서는 장맛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죠. 영숙은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렷하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에 누가? 영숙은 벌떡 일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20분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거든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마치 누군가 간절히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죠. 영숙은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죠. 밤늦은 시간이라 무서웠거든요. 누구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렸죠.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돌아서려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체인 걸쇠는 그대로 둔 채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죠. 그 순간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엄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비볐죠. 분명히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할인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무거워진 드레스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죠.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초라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딸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체인을 풀고 문을 활짝 열었죠. 두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오자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할인의 웨딩드레스에서 떨어지는 빗물 때문이었죠. 영숙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무슨 꼴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딸을 보며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할인의 뒤에서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은 괜찮아 보였지만 젖은 양복과 초라한 모습이 영 어울리지 않았죠. 저는 윤재혁이라고 합니다. 영숙은 멍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결혼이라고? 언제? 어떻게? 질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엄마,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너무 추워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은 할인과 재혁을 보며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딸이 돌아왔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연락도 없이 결혼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죠. 수건이라도 가져다 줄게. 감기 걸리겠어. 영숙은 일단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할인은 고맙다며 머리를 닦기 시작했고 재혁도 조심스럽게 수건을 받아 몸을 닦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만났어? 영숙이 재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차분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할인이 재혁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혁 오빠는 제가 집을 나간 후에 만났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재혁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서요. 할인 씨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뭔데?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재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들이 저를 찾고 있어서요.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부도? 빚이 있다는 뜻이야? 남편이 사업 실패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재혁이 무릎을 꿇고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할인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꼭 책임지고 잘 살겠습니다. 책임진다고? 빚도 못 갚으면서 무슨 책임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인아, 너 정신 나갔니? 빚쟁이와 결혼하다니.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재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해결된다고? 빚이 얼마나 되는데? 영숙이 재혁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억 정도입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통닭집을 평생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3억? 3억이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할인이 급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알아서 해결한다고? 너희가 뭘 알아서 해결해? 할인아, 너 그 사람 때문에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한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재혁 오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었어요. 해결하기는 뭘 해결해?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잖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할인도 감정이 격해졌어요. 엄마는 왜 항상 그래요?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재혁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착하다고 빚이 없어지니? 할인아, 정신 차려. 내 아빠도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영숙의 말에 할인이 더욱 울먹였어요. 재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인 씨한테 화내지 마세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영숙은 재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6개월 만에 돌아온 딸이 3억 빚을 진 남자와 결혼했다니요. 게다가 채권자들이 쫓고 있다는 말까지. 그래서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거야? 영숙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인과 재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달리 갈 곳이 없었거든요. 재혁의 집은 이미 채권자들이 알고 있었고 할인의 친구들에게도 민폐를 끼칠 수 없었어요. 며칠만 있게 해주세요. 할인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6개월 만에 만난 딸을 내쫓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3억이라는 빚과 채권자들이 쫓고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딸과 사위를 내보낼 수는 없었죠. 영숙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일단 오늘 밤은 재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이 모든 게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니 할인이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고 재혁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는 의자에 걸려 있었고 할인은 예전에 입던 잠옷을 찾아 입은 상태였죠. 영숙의 발소리에 재혁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혁은 급하게 일어나 인사했지만 영숙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영숙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할인도 엄마의 목소리에 잠을 깼죠. 엄마. 할인이 몸을 약간 떨며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많이 추웠던 모양이에요. 영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씻고 밥 먹어. 이야기할 게 많아. 영숙은 간단히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며 머릿속으론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할인과 재혁이 씻는 동안 영숙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푸짐하게 차렸어요. 6개월 만에 본 딸이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계속 어젯밤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3억이라는 빚, 채권자들, 그리고 결혼. 어머님, 도와드릴까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됐어. 가서 앉아 있어. 영숙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죠.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할인은 수저를 들었다 놨다 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고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영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뭐야?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억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재혁이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해서 조금씩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인테리어 쪽에 경험이 있으니까 어디든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 쪽에서 일하다가 부도낸 사람을 누가 뽑겠어? 영숙의 말에 재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세요. 할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혁 오빠는 정말 실력이 좋아요. 단지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그런 거예요. 영숙은 할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빚 3억이 장난이야?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만 원? 이자만 500만 원이라고? 통닭집 한 달 수입이 겨우 200만 원 남짓한데 이자만 해도 그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다가 평생 끝나겠네. 영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할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꼭 해결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인아, 채권자들이 기다려줄 것 같아? 어젯밤에도 비 맞으며 도망 다닌 거 아니야? 영숙의 질문에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재혁과 할인은 지난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재혁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어젯밤에도 머물던 모텔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었어요. 채권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아?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몇 번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협박 정도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딸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거든요. 할인이 재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에 오래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건데? 갈 곳이나 있어? 영숙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재혁의 가족들은 빚 문제를 알고 나서 연락을 끊어버렸고 할인의 친구들에게는 민폐를 끼치기 싫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큰 소리였고 집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 모두 긴장했죠. 누가 이런 아침에. 영숙이 중얼거리며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리고 있었어요. 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채권자들인 것 같습니다. 할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알았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젯밤에 누군가 봤나 봐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동네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소문이 금방 퍼질 것이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점점 더 길고 강하게 울렸어요. 어떡하지?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딸을 보호해야 했거든요. 너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있어.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게. 어머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재혁이 일어서려 했지만 영숙이 손을 저어 막았어요. 안 돼.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일단 숨어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더욱 급해졌고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딸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문을 열기 전 영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채권자들이 아니라 자신과 딸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나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혹시 윤재혁 씨 아세요? 건장한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정중하지 않았어요. 모르는데요. 누구세요? 영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벌써 두근거리고 있었죠. 저희는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윤재혁 씨가 어젯밤에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분이 있어서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협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역시 누군가 봤구나. 이런 작은 동네에서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소문이 나죠. 그런 사람 모릅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와 함께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건장한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 영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웨딩드레스까지 목격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혹시 다른 집과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그럼 집안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젊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숙은 급하게 문을 더 꽉 잡았어요. 무슨 권리로 남의 집을 뒤지려고 그래요? 경찰 부를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주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도 일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건장한 남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재혁 씨가 저희 돈 3억을 가지고 도망간 상황이거든요. 영숙은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3억이 맞았구나. 그래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죠. 나가세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할인이 긴장한 나머지 뭔가를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두 남자의 귀가 번뜩 세워졌죠.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감기 걸려서 쉬고 있거든요. 영숙은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따님한테 직접 물어보죠. 윤재혁이라는 사람 아는지요? 건장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영숙이 양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아주머니, 왜 이렇게 막으세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바로 그때 옆집에서 오미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시끄럽네요.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필 이런 때 오미자가 나타나다니요. 오미자는 동네 소문통이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윤재혁이라는 분 아세요? 건장한 남자가 오미자에게 물었습니다. 오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윤재혁? 혹시 어젯밤에 영숙이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말하는 건가가?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미자가 다 봤구나. 맞습니다. 그 남자 말이에요. 어때 보였나요? 젊은 남자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랑 같이 왔더라고요. 영숙이네 딸인 것 같던데요. 6개월 만에 돌아왔나 봐요. 오미자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영숙은 오미자를 노려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다 들통난 상황이었죠. 역시 그렇군요. 아주머니,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장한 남자가 영숙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더니 재혁이 나왔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님께 피해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 윤재혁 씨, 드디어 나오셨네요. 젊은 남자가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혁은 영숙 앞으로 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요. 영숙은 재혁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딸을 위해 이런 상황까지 감수하고 있는 재혁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자,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죠. 건장한 남자가 재혁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야기해요. 저도 들어야겠어요.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오미자를 비롯해 김씨 아저씨, 그리고 다른 이웃들까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숙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어쩔 수 없었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죠. 젊은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재혁 씨, 3억 원 언제 갚을 건가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일자리를 구해서 조금씩 갚겠습니다. 일자리요? 하하, 3억을 일자리로 갚는다고요? 건장한 남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인데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억? 500만 원 이자? 어머, 대단하네. 영숙은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딸과 사위의 안전이었어요. 바로 그때 할인이 나왔습니다. 재혁 오빠. 할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인 씨, 들어가 있어요. 재혁이 급하게 말했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책임져야 해요. 할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 신부님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젊은 남자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빛 독촉 피해서요?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할인아, 가만 있어. 영숙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괜히 일이 더 커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다른 곳으로 갈게요. 재혁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곳이 어디예요? 또 도망 다닐 건가요? 건장한 남자가 재혁을 노려봤습니다. 도망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할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하게요? 그럼 지금까지는 정당하지 않게 했다는 뜻인가요? 젊은 남자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영숙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길 바랐어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았죠.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 드릴게요. 건장한 남자가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최소한 이자라도 가져오세요. 500만 원요. 재혁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만약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죠.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그 말을 남기고 두 남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나는 검은 승용차를 바라보며 영숙과 할인, 재혁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일주일. 겨우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구해야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떠난 후 이웃들도 하나둘 흩어졌지만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딸과 재혁을 재촉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죠.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500만 원이라는 돈.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였거든요. 어떡하지?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재혁이 고개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할인이 재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두 사람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500만 원을 일주일 만에 구한다는 게 가능하기나 해? 영숙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으로는 대출도 받을 수 없고. 그때 재혁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업체에서 제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할인의 눈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재혁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재혁은 몇 개의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딱딱하게 거절했죠. 안 되네요. 재혁이 낙담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재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재혁 씨죠? 저는 대한건설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몇 번 거래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재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급전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다만 절차가 좀 있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재혁이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나오실 수 있나요? 시간이 촉박해서요. 네, 바로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예전 거래처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할인이 기뻐하며 재혁을 껴안았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영숙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지금 바로 만나자고 하니까 다녀올게요. 재혁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재혁이 나간 후 영숙과 할인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렸습니다. 과연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지만 재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인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늦지? 할인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영숙이 딸을 달랬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재혁의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할인 씨, 큰일 났어요. 할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기당했어요.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해서 줬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돼요. 할인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더 큰 문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범이었나 봐요. 저도 피해자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할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500만 원도 구하지 못했는데 200만 원까지 잃었다니요. 할인아? 할인아? 영숙이 급하게 딸을 부르며 부축했어요. 할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1시간 후 재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혁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재혁을 보자마자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나 이제 어떻게 해? 할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영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할인아, 영숙이 딸을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뭐가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할인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기절한 것이었죠. 할인아, 할인아. 영숙이 급하게 딸을 흔들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재혁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119 부를게요.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났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었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영숙과 재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실에서 깨어난 할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영숙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그 순간 영숙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딸보다 현실을 먼저 탓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딸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만 지적했던 것이 후회됐어요. 할인아, 엄마가 미안했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했구나. 영숙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재혁도 할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할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영숙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딸을 지켜야 했거든요. 병원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채권자들과의 약속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할인은 다음 날 오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지만 이제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휴식은 사치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200만 원을 잃은 상황에서 500만 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제 정말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내일이면 끝이네. 재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은 아직 병원에서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딸이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라고 흐느끼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때 자신이 내가 지켜줄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딸에게 너무 현실적인 잣대만 들이댔다는 것을요. 할인이 힘들어할 때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만 지적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할인아, 영숙이 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매정했지? 할인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IMF 때 내 아빠가 사업 실패했을 때가 생각나. 그때 엄마도 정말 힘들었어. 영숙이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했고 집까지 잃을 뻔했었지. 할인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엄마도 도망가고 싶었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너 때문에 버텼어.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재혁이 영숙의 말을 들으며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겪었던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린아, 엄마가 너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영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 너도 엄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택한 거구나. 영숙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재혁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린 씨를 이런 상황에 빠뜨리게 해서. 재혁아, 영숙이 재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도 사업가였어. 실패가 죄는 아니야. 다만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영숙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IMF 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그때 남편은 결국 스트레스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은 살아남았어요. 그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혁아, 채권자들과 직접 협상해 본 적 있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항상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안 돼. 도망 다니면 더 화만 나는 거야. 영숙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해 볼게. 어머님이요? 하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가 예전에 경험해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영숙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엄마가 모은 돈이야. 250만 원 정도 있을 거야. 재혁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돈까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야.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예금 통장을 털어서라도 도우려 한다는 걸 보여주면 채권자들도 무작정 압박하지는 않을 거야. 하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 예전에 해봤으니까 알아.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도 전액을 갚을 수는 없었지만 성의를 보이니까 시간을 줬거든. 재혁이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채권자들도 사람이야. 아예 받을 수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 영숙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재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재혁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대부업체입니다. 내일 약속 전에 미리 연락드리는 거예요. 재혁이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준비해 주신 게 있으신가요? 이때 영숙이 재혁의 핸드폰을 들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윤재혁 씨 가족 되는 사람입니다. 전액은 어렵고 일부만 준비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50만 원입니다.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250만 원이요? 약속은 500만 원이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어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준비했습니다. 재혁과 하린이 긴장하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요. 영숙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부탁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다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아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재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으로 만족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영숙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테니까요. 영숙은 과거 남편의 빚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딸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이 되자 채권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전화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접 만나서 협상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영숙은 미리 준비한 250만 원을 봉투에 넣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장한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들어오세요. 영숙이 채권자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재혁과 하리는 긴장한 채 영숙 옆에 앉았어요. 오늘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테니까요. 그래서 250만 원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젊은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영숙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가 지금 있는 현금 전부입니다. 건장한 남자가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500만 원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위가 사기를 당해서 영숙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채권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런 사정은 저희와 상관없는 일이죠. 젊은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혁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영숙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였죠. 제가 무릎 꿇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할인이 깜짝 놀라며 엄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영숙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재혁도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IMF 때 남편의 빚 때문에 채권자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굴욕적인 경험이 지금 딸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제발 제 딸과 사위를 살려주세요. 영숙이 고개를 바닥에 박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가게 문서를 담보로 드릴게요. 채권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가게 문서요? 건장한 남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통닭집과 이 집 문서입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영숙이 고개를 들어 채권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사위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월급에서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젊은 남자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자리를 달라는 말씀인가요? 네. 재혁이는 인테리어 분야에 경험이 많습니다. 혹시 관련된 일이 있으시면 맡겨주세요. 재혁이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어요. 설마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채권자들이 잠깐 상의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계속 추격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돈을 회수할 방법을 원했거든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건장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영숙이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첫째, 집과 가게는 확실히 담보로 잡겠습니다. 둘째, 윤재혁 씨는 저희가 지정하는 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셋째, 월급의 70%를 빚 상환에 충당해야 합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중간에 도망가거나 약속을 어기면 집과 가게는 즉시 저희 것이 됩니다. 영숙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재혁이가 열심히 일하면 될 거야. 영숙이 재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혁이 영숙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어요. 채권자들이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영숙은 몇 번이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과 생계수단인 가게를 담보로 잡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IMF 때의 기억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헤쳐나갔었거든요. 비록 남편은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은 살아남았고 딸을 키워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젊은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숙이 펜을 들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를 바라보니 용기가 났어요. 엄마. 할인이 걱정스럽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우린 가족이니까.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서명했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채권자들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주소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받으며 깊이 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달부터 월급의 70%를 가져오세요. 약속 어기면 바로 집행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채권자들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도 생긴 상황이었어요. 할인이 엄마를 꽉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인데 뭘. 영숙이 딸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재혁도 영숙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믿을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영숙이 재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영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았을까? 하지만 IMF 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혁이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기회를 주신 만큼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할인도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도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도 일자리를 구해서 도와드릴게요. 너는 재혁이 뒷바라지나 잘해. 영숙이 딸을 보며 웃었어요. 밖에서는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재혁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을지, 정말로 빚을 갚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일이었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낼 거야. 딸을 끝까지 지켜낼게. 속으로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고 영숙이네 통닭집 앞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혁은 약속대로 채권자들이 지정한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는 재혁의 모습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인테리어 분야의 경험 덕분에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재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영숙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월급의 70%를 빚상환에 충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재혁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남은 30%로는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할인도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한 성격 덕분에 사장님의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할인의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었죠. 엄마, 저도 나갔다 올게요. 할인이 카페 유니폼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라.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인이 나간 후 영숙은 혼자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저녁이 되면 할인이 와서 도와주고 재혁도 주말에는 배달을 도와주었어요. 오후에 단골 손님인 김씨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요즘 가게가 더 활기차 보이네요. 그런가요? 영숙이 웃으며 치킨을 튀기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돌아온 후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위분도 정말 성실한 것 같고 김씨 아저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재혁을 믿게 되었거든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다행히 잘 풀렸네요. 김씨 아저씨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도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할인이 카페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많았어요? 응, 그럭저럭. 너는 어땠어? 영숙이 물었어요. 저도 괜찮았어요. 사장님이 다음 달부터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영숙도 기뻤습니다. 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거든요. 할인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녀가 함께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6개월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비를 맞으며 나타났던 그날이 꿈만 같았죠. 8시쯤 재혁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할인 씨,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영숙이 재혁을 반겨주었어요. 재혁은 손을 씻고 바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배달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동네 골목길을 훤히 알 정도가 되었죠. 재혁 오빠, 조심해서 다녀와요. 할인이 배달 음식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금방 올게. 재혁이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영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 10시 가게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의 일상이 된 시간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재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 할인이 궁금해했어요. 현장 소장님이 제 일을 인정해 주셔서 팀장으로 승진시켜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급여도 꽤 오를 것 같아요.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급여가 오르면 빚 상환도 더 빨라지겠네요. 할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재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계산해 봤는데 이 속도로 가면 2년 정도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할인 씨도 정직원이 되면 수입이 늘어날 테고 저도 승진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동업자가 숨겨둔 돈 중에서 일부를 찾았다고 해요.
이제 빚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할인이 재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잘 됐다.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오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계세요? 영숙이 문을 열자 오미자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 제가 김치를 많이 담갔거든요. 할인이랑 사위분도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오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온갖 소문을 퍼뜨리던 오미자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재혁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바뀐 것이었죠. 사위분 정말 대단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걸 보니까 기특하더라고요. 오미자가 재혁을 칭찬했어요. 고마워요. 영숙이 김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엄마랑 사이도 좋아지고. 오미자가 할인을 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미자가 돌아간 후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영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혁이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재혁이 회사에서 승진한 것을 기념해서 찍은 것이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요. 재혁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어요. 새로운 기회라.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 할인이 엄마와 재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영숙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년 후에 빚을 다 갚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머님께 효도도 제대로 하고, 효도는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어. 영숙이 재혁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재혁도 정말 믿을 만한 사위가 되어 주었고요.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찬 집이었죠.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내일도 또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담은설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